부등식 마지막 시간인데 1차 부등식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활용 중에서 우리나라 활용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거속시랑 소금물이죠. 소금물.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이제 마우스 또는 뭐 풍뎅이라고 하는데 거속시라고 하죠.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특히 시간을 좀 많이 쓰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요 공식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이제 한번 활용 문제 한번 해보자. 처음에 여기 세팅하는 게 어려워. 이것만 잘하면 쉬운데. 그래서 한번 거속식 문제 한번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용준이가 집에서 8km 떨어진 서점까지, 이건 이제 거리인 거죠. 거리. 자, 거리가 이렇게 됐다. 8km 거리. 처음에는 시속 5km. 이게 속력인 거지. 이게 속력. 이건 속력. 근데 뛰어가다가 도중에 좀 힘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갔나봐. 그래서 최종적으로 2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5km로, 그러니까 시속 5km로는 몇 킬로를 뛰어가야 되냐라는 거. 그래서 시속 5km 뛰어간 거리를 x라고 잡자. 뛰어간 거리를 x로 잡자. 그럼 뛰어간 거리는 x고 걸어간 거리는 총 거리가 8이니까 8 빼기 x죠. 이게 중요하죠. 이런 단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이제 뛰어갈 때는 시속 5km고 여기는 시속 3km로 갔나? 3km로 간 거죠. 자, 그럼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니까 5분의 x.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x.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간의 합이 몇 시간 이내여야 된다? 2시간 이내.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 간단하죠? 생각보다. 주로 이거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이게 살짝씩 응용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이게 조금 이게 매년 문제에서 조금씩 살짝씩 바뀌거든. 그래서 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것도 근데 이제 중학교 수학이랑 똑같아요. 그냥 부등식이라는 것만 다르지. 그냥 1차 방정식의 활용 거속시와 똑같다. 그래서 1학년 때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이제 활용 좀 많이 해봤을 건데 그래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중1 때 안 해본 학생들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힘들죠. 시속 2km로, 그러니까 산책을 가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똑같네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한다.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그러니까 산책인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최대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갈 수 있냐 이거죠. x. 그러니까 x만큼 갔다가 x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갈 때 걸린 거리도 x고 올 때 걸린 거리도 x인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길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x만큼 갔다가 x만큼 오는 거지. 시속 2km고 여기는 시속 4km. 이제 시간이 중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니까 2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4분의 x. 그래서 이게 이제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인데 이 합이 몇 시간 이내여야 된다? 3시간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4 곱해서 풀어주면 끝이지. 생각보다는 좀 쉽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몰라. 갈 때도 x고 올 때도 x라는 거를 이 문장 읽고서 여기서 해줬는데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살짝씩 활용이 되니까 좀 어려워. 이게 많이 틀려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고 안 되면 나랑 같이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소금물 문제라고 하는데 소금물 문제는 은근히 농도 공식은 잘 안 써.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 안 쓰고 소금 공식을 훨씬 많이 쓰거든. 소금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그래서 이 소금물 문제는 주로 소금을 이용해서 문제식을 만들어. 그래서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농도가 높다라는 건 거기 있는 소금 양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물 대비. 그러니까 뭔가 농도와 소금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농도가 많으면 소금도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도와 소금은 비례한다 정확하게는. 근데 농도 소금은 거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쓰는 공식은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건 잘 써. 농도 공식은 잘 안 써. 소금 공식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비커 그리면서 나는 좀 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정석풀이잖아요. 그 12%의 소금을 500g에 그러니까 12%에 여기 이제 12%의 소금을 500g이 있다. 그럼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실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얼마 녹아 있는지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금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러면 여기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60g이 녹아 있다. 60g이 녹아 있다. 근데 물을 더 넣어. 물을 넣었어. 그럼 소금의 양 물을 더 넣어. 근데 물의 양을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x 넣은 후 농도구나. 물의 양을 더 넣었다. 그럼 소금물의 양은 50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x. 그래서 이 농도가 10% 이하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공식은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이 농도가 10% 이하다라는 거는 소금의 양도 이거 이하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농도가 이하면 소금도 이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농도랑 소금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자. 이 소금물이 좀 어려워. 안 배우는 학교들도 좀 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9%의 소금물 300g. 그러면 이제 이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알면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3구 27g 녹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증발시켰대. 그 증발시킨 양을 x라고 하래요. 그러면 300 빼기 x. 증발은 뺀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증발시켜서 1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겠다. 10%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농도가 이상이면 이 소금도 얘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농도와 소금은 비례하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농도가 이제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려면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한번 해봤어요. 이제 거속시랑 소금물 한번 풀어봤습니다.